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2월 2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625.05포인트 0.83%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실망 매물 등의 기관이 순매도 매수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71억을 순매수, 기관은 495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53.75포인트 1.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매수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258억 순매도, 기관은 155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의 여파가 지속되는 모양새고, 해당 대책 발표를 계기로 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의 비율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고 있고, 이들 가치주를 대신해서 증시를 떠받칠 것으로 기대한 반도체도 이 성장주도 부진한 결과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다수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앞두고 이 경기 심리가 또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이제 마이크론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양산 소식에 공급 경쟁 심화 우려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전 업종이 약세를 기록했고, 특히 엔터주와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등이 부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환율은 1341.0.01% 소폭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미국 1월 개인 소비 지출 2월 29일 날 발표하는데요.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경계감 등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을 살펴보면 오늘 반도체 HBM 고대폭 메모리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AI 반도체 용 HBM3E 본격 양산 이 소식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060GB짜리 HBM3 12단짜리 D램 개발 소식에 QRT, IMT, QRT 장중 상한가도 갔었죠. IMT, ST, KC텍, 한미반도체, 제우스 등 이런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좋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언론을 통해 HBM3 솔루션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고, 24GB짜리 용량의 8단 HBM3E가 올해 2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하는 엔비디아 H200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3E가 경쟁사 제품보다 30% 적은 전력으로 소비하고 있고, AI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칩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6기가짜리 HBM3E 12H짜리 D램 개발에 성공하고 고용량 HBM 시장 선점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제품은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이르면 다음 달 양산을 계획 중에 8단 적층 24기가바이트짜리 HBM3E보다도 고성능 고용량 제품으로 삼성전자가 앞선 기술 개발을 토대로 다시금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데 선점하는 데 나섰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엄청난 양의 모델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하이엔드 컴퓨팅에 필요한 이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은 전례가 없이 증가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여전히 이 제너레이티브 AI 투자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 2월 SK하이닉스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6단짜리 418GB짜리 1280GB짜리 이 대역폭을 달성하는 HBM3E를 발표한 것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최근 마크 저크버그 메타 최고 CEO 경영자가 조만간 방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 부품 기업과 이딴 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메타는 AI 메모리 반도체로 각광받고 있는 HBM 재활용 공정 이 관련 기술 관련해 국내 반도체 검사 장비인 QRT와 또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QRT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경쟁, HBM 공급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SK하이닉스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 드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56,000달러 돌파하면서 우리기술 투자, 갤럭시 모니터리, 이지트 등 일부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56,000달러를 돌파를 했고, 빗썸에서 지금 현재 7,720만 원대에서 또 비싼 거 업비트에서 7,720만 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물 ETF를 통한 이 지속적인 투자자 수요가 이 비트코인 가격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반등이 있었는데요. 모잠비크 LNG선 이 건조 연기 호재 분석에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 관련 종목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행진을 이어가면서 6종 규모 모잠비크 LNG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제작 연기도 조선업계의 실적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이 토탈에너지스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 운반선 17척의 건조를 미뤘고 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의 연기가 이번이 6번째로 이슬람 반군이 이제 모잠비크 현지에서 득세하는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연기로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 같은 이 건조 연기는 업계 밖에서 보기에는 악재이나 향후 4년가량은 일감 걱정 없이 건조 물량을 확보한 이 조선업계에서는 갑자기 생긴 슬롯의 여유가 호재라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각 조소사들이 3년치에서 4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연기도 당장 타격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며 저가 수주보다는 선별 수준에 나가며 수익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투자 매력 유효 분석 소식에 J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익 증가, 저평가 매력, 주주 환원 강화 등 은행주 투자 매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증권사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은행주가 2003년 이 PBR 0.36배에 불과하며 과거 평균 그리고 국내 주요 섹터, 해외 주요 은행 대비로도 저평가 상태고 더불어 또 국내의 부동산과 PF 관련 우려에도 건전성 지표인 NPL과 NPL 커버리지 비율도 과거 및 해외 주요 은행 대비 양호하고 또 2020년 2분기 이후 보수적으로 10조 원의 충당금 적립과 70% 수준의 담보 및 보증 비율 등을 감안하면 추가 이익 감소 및 자본 해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14년 이후 9년간 지배주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높은 이익 안정성을 바탕으로 2023년 7%의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포함 총 주주 환원율이 32.7%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번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고 또 5월 2차 세미나 개최를 하고 정책 지속성이 보다 중요하면서 또 지난 2월 달에 실적 발표 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보다 확대되었음을 감안하면 은행 경영진의 주주 환원 의지는 매우 강력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도 또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하락했는데요. 수소차 시장이 역성장 소식에 또 니콜라 상장 폐지 우려까지 더하면서 이 수소차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BMT, LS 일렉트릭, 대원광업, 에코바이오, 삼보모터스 등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소연지 전지 트럭 업체가 니콜라인데요. 제2의 테슬라의 꿈은커녕 또다시 상장 폐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작년에 5월에 이어서 올해도 1월에도 이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가운데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1달러를 밑돌면서 현재 0.72달러 기록인데요. 나스닥 규정에서는 미국의 거래소 나스닥 규정에서는 550A2에 따라 이 개별 기업 주가가 30일 연속 1달러를 밑도는 경우에 해당 기업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그 올해 작년 1월부터 작년에 이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차 전지차 총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30.2% 감소했고요. 수소차 시장이 역성장한 것은 이 부족한 신차가 1차적인 이유고요. 또 이에 대해 수소차 충전 비용 상승, 불량 수소 사고,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친환경차 시장에서 수소차의 매력이 감소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PBR 관련주 종목들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 실망 매물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미래에셋 등 생명보험, 기아, 현대모비스, HL만도 자동차 대표주 부품,
두산, SK스퀘어, DL 등 지주사들, SK텔레콤, KT 등 통신,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등 건설, 고려제강, 세아제강 등 철강 관련 종목 등등 대표적인 저 PBR 관련 종테마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든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발표를 어저께 했었죠.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었는데 한국 증시 저평가사를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세워 공시하도록 한다고 밝혔고, 유관기관과 오는 5월 달에 2차 세미나 열고 6월 중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1600개에 달하는 이제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 그리고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또한 정부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방침이며 매년 우수 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밸류업 지원 방안 세미나 간의 간극이 우려했던 것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저 PBR 관료들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베리스탁 전화번호는 10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